네. 그 다음은, 이 청소년기는 이 성인기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이 결정적 시기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청소년기에 보호 요인이 증가하면 이 스트레스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윗부분 보시면은 네, 어린 시절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있는데 이 청소년기에 네, 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학업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학교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보호 요인이 즉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양육이 적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시상하부에서 자동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만성적으로 네, 지속되게 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코피도 그 축의 고장이 나서 코피도에 의해서 뇌세포가 그것만은 아니지만 뇌세포의 감소 이러한 것들이 수반이 되면서 정신병리 위험이 초기 성인기에 증가하게 됩니다. 불안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나 주요장애, 조울증, 조현병, 약물중독 등 이런 정신병리 위험이 증가하는데 그런데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청소년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도 보호 요인 역시 많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유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리 위험이 감소하게 돼서 이 성인기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약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뇌가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가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뇌가 그것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있더라도 정신병리의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뇌 성숙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이 청소년기 여기 지금 출생, 청소년기, 젊은 성인기, 청소년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뇌발달의 여러 가지 측면이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노란 색깔을 보시면은 기울기가 성인기에 비해서 기울기가 아주 높습니다. 즉 뇌 발달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은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주요한 정신질환 개시가 시작이 되어버린다라는 것. 근데 역치를 넘어서면서 행동 표현형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젊은 성인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 초기의 스트레스는 생애 초기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아주 넓은 이 범위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때 스트레스는 이 뇌신경계, 뇌 내분비계, 장내축을 변화시켜서 이 정신만이 아니라 신체의 질환에도 이제 성이 되어서도 취약한 체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어떤 이제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뇌에서 아까 이제 뇌에서 스트레스라고 인식하면 시상하부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돼서 뇌하수체, 부신, 이축이 활성화되면서 코티졸이 분비돼서 여기 면역 세포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뇌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이제 감염이 되기 더 쉬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장내축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면서 뭐 비만이라든지 약물 남용이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정신병리 이러한 부분들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어, 여기 이것을 보시면 이제 출생에서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뇌발달과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집중된 정신질환의 발병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0세부터 5세, 10세, 15세, 20세, 2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검은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가장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발달되는 부분이 이 체성 감각 피질입니다. 이 체성 감각 피질은 이제 몸에서 뭔가를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이런 것과 관련된 피질인데 이것은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이제 발달하는 것이 그때 가장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도체 부분이 이제 발달하고 또 뇌 중앙 부분의 선조체 해마가 발달하는데 전전두엽 부분은 아주 나중에야 발달한다.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러한 부분이 자기 조절 능력이 가장 나중에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이제 질환들이 뭐 불안장애, 조현병, 약물남용, 기분장애 등이 청소년기에 걸쳐서 이제 초기 성인기에 발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추게 하는 것이 그러한 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뇌교육 훈련 이 연구는 이제 8주간의 뇌교육 훈련에 의해서 이제 스트레스 환경에서 뇌의 대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연구인데 이것은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제 서울대 병원의 의료 관계자들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죠. 그래서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업무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그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질수록 이제 자신의 뇌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 시작 전에는. 그런데 이제 8주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10분 영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제 8주간 뇌교 훈련을 시켰는데 8주간이 지났을 때에는 이 일에서 요구되는 그런 업무량이 많아졌어도 이 뇌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이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뇌의 반응 방식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도 특히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감정을 조절하거나 스트레스를 이제 자기 조절하는 것이 이제 그 뇌 발달적으로도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조절의 전전두엽의 역할이 중요한데 평상시에는 이 전전두엽이 이 편도체를 억제합니다. 건강한 뇌에서.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되면 이게 약해지면서 편도체가 과활성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 뇌교 훈련에 의해서 전전두엽의 피질, 백색질 두께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에 강한 뇌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AI 시대에서 요구되는 변화인데, 어, 일단 이 AI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의 고유 역량, 감성 지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 주도의 디지털화,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인식해서 처리하는 능력이 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뇌교육에 의해서 이제 감성지능 향상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는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다양한 이제 그 하위 요인을 가진 감성지능이 이 훈련한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AI 시대에 특히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어, 이 왼쪽을 보시면 AI 대체 가능성 높은 직업이 이제 위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고소득 직종에 포함되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의사나 뭐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이
이제 AI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이제 뽑히고 있고, 이 오른쪽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상위 30개인데요. 뭐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작가 뭐 이런 것이 위에 나와 있는데 이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30개는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들이 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직업의 대체 확률은 거의 대체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창의성이야말로 AI나 로봇 자동화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임이 확인된 셈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뇌교육에 의해서 아까 그 뇌 변화 부분, 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영역들이 스페큐리오 프론토 콜텍스, 오비트 프론토 콜텍스 이런 영역들이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인지적 유연성, 집행 능력, 자기 인식, 고찰 등 뇌 고차 사고 능력과 관련한 부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뇌구조를 뇌교육 훈련에 의해서 이런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한 뇌구조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조의 뇌교육 훈련에 의해서 정서지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질리언스가 이제 증가하여 있었고 스트레스는 감소하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청소년기 뇌의 특징과 변화하는 사회, 뭐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뇌교육에 의한 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그 변화하는 사회 부분은 짧게밖에 못했는데요.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제 그 정말 5년,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정말 지금과는 아주 다른 시대일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어, 그 물고기를 잡아주는 물고기를 주는 교육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은 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러한 것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감성지능을 어, 그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이 청소년기에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는 것이 그 모든 정신 건강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제 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을 통해 부모가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